이전에 여자친구와 사귀었고 헤어진 후에도 그녀가 이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자와 자는 남자가 똑똑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지성과 힘은 여자가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을 통해 삶을 보고 당신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 그녀를 괴롭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여자는 한 남자와 관계를 맺고 헤어질 때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가 헤어지려고만 해도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파트너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녀가 관계에 투자하는 감정의 양입니다. 여자가 가능한 한 많은 감정을 당신에게 투자하게 하려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녀를 떠나 그녀의 삶에서 떠날 준비를 하세요. 관계 내내 혼합된 감정의 칵테일을 만드세요. 저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단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떠날 준비. 언제든지 여자친구를 떠날 준비가 되려면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없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은 어떤 관계의 끝에서 감정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왜? 개인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하루가 지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가고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당신은 약간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새로운 여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부분이 됩니다. 그녀를 만난 후 당신은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흥분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그녀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들고 당신은 집착적인 남자로 변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그녀가 대화를 끝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자주 만나자고 요청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겨서 잠시 거리를 두면 당신은 화해를 갈구하는 중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녀가 빨간 선을 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잃을 수 없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항복하고 그녀를 용서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당신을 확보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눈에 당신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은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그녀는 당신을 떠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날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삶이 있다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 백업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떠나면 다른 여자가 즉시 그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자체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장난을 치고 매일 도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훌륭한 당신의 삶에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떠나면 약간 슬퍼할 수도 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녀가 당신이 정한 경계를 넘을 때마다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X를 하면 당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 행동을 피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무정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당신이 가진 것을 버릴 의향이 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녀에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무례함이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여전히 당신의 여자친구로 유지하면서도 그녀는 세상에서 마지막 여자가 아니고 당신도 마지막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이미 이 무기를 자세히 다루는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무기, 감정 칵테일. 제 비밀 공식을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야망과 결정을 존중하고 통제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남자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레오와 모니카라는 관계라고 합시다. 레오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항상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가 원할 때마다 연락이 가능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녀의 결정에 결코 간섭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그녀를 지원합니다. 이제 모니카가 레오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외출할 때 그녀는 그 순간을 약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정말 그리워할까요? 그녀는 긴장이나 불안을 느낄까요? 그는 그녀가 비밀리에 갈망하는 드라마를 그녀에게 줄까요? 그는 그녀가 그를 감사하게 만드는 그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를 위해 떠난다면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럼 레오처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첫 번째 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는 당신과 함께 경험한 것을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의 관계는 영화 이야기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감정 칵테일 공식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깊이 애착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답은 영화 산업입니다. 영화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는 잘 정의된 심리적 패턴을 통해 시청자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소설, TV 시리즈, 심지어 세계 최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방법을 여자에게 사용하여 그녀가 당신과 함께 영화 속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거나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 구조가 매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토리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혼합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패턴은 인간의 감정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기존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녀에게 적용하면 그녀의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감정 칵테일의 정확한 레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두 파트너가 사랑을 느끼는 안정적인 기간과 즐거운 일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외출, 대화, 저녁 전화, 소녀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여 그녀의 세계를 뒤흔든 후 즉시 마법 같은 화해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폴과 루나의 이야기. 둘 다 22살이고 2달 동안 사귀었습니다. 루나가 폴에게 가장 끌린 것은 폴의 자발성과 솔직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외출했고 저녁이 끝날 무렵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폴은 루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완전히 꾸며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나는 당신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폴, 거짓말이라면 지금 말해. 그러면 용서하고 이해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하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믿지 못한 채 저녁을 끝냈지만 그녀는 그저 밤을 끝내기 위해 따라가는 척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후
루나는 친구와 카페에 앉아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폴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들어봐. 어젯밤 이야기에 대해 숨길 수 없는 걸 말해야 해. 네가 옳았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루나는 정신을 잃고 어젯밤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할 거라고 했지. 내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웃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금 공부 중이야. 이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돌아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고 좌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가기 위해 일어나 강의실로 가서 군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앉았는데 갑자기 폴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온 듯했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닫힌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았고 그는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이전에 그에게 원한다고 말했던 귀걸이와 사과하고 그의 행동을 설명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메모를 발견했다. 루나는 마치 그녀 안의 불이 물로 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시험을 마친 후 그들은 만나 화해했고 함께 가장 멋진 하루를 보냈다. 이야기를 분석해보자. 처음에는 루나가 폴의 솔직함과 개방성을 사랑했던 안정된 기간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고 안정감을 잃었다. 그 후에 마법 같은 화해가 왔다. 그의 영화 같은 사과는 상황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는 그를 전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다. 이것이 지진 후 마법 같은 화해가 의미하는 바이다. 이 개념을 강화하는 또 다른 예. 당신과 당신의 여자친구는 안정된 단계에 있다. 그러다 갈등이 일어나고 당신은 헤어진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만나 두세 번 외출합니다. 여자친구와 화해할 때 당신은 이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속은 불안과 불안으로 뒤집힐 것입니다. 여기서의 화해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지 그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예술가에게 가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팔뚝에 그녀의 이름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녀에게 그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당신의 피부에 그녀의 이름을 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물론 당신이 외출했던 여자를 차단하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지진이 강할수록 마법의 화해는 더 강력해야 합니다. 질문: 지진 후에 항상 당신이 화해하는 사람인가요? 관계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이 지진을 조종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깊이 애착을 갖게 되면 당신이 지진을 만들고 그녀가 당신과 화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와 전화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와 싸우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관계가 끝난 것처럼 떠나세요. 얼마 후 그녀가 당신이 화해하기 위해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녀는 돌아와서 스스로를 보상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응답하고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세요.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적용하면 어떤 여자도 당신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저는 그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전에 여자친구와 사귀었고 헤어진 후에도 그녀가 이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자와 자는 남자가 똑똑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지성과 힘은 여자가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을 통해 삶을 보고 당신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당신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 그녀를 괴롭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여자는 한 남자와 관계를 맺고 헤어질 때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가 헤어지려고만 해도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파트너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녀가 관계에 투자하는 감정의 양입니다. 여자가 가능한 한 많은 감정을 당신에게 투자하게 하려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녀를 떠나 그녀의 삶에서 떠날 준비를 하세요. 관계 내내 혼합된 감정의 칵테일을 만드세요. 저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각 단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 떠날 준비. 언제든지 여자친구를 떠날 준비가 되려면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없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은 어떤 관계의 끝에서 감정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왜? 개인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하루가 지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가고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당신은 약간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새로운 여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부분이 됩니다. 그녀를 만난 후 당신은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흥분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그녀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들고 당신은 집착적인 남자로 변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그녀가 대화를 끝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자주 만나자고 요청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겨서 잠시 거리를 두면 당신은 화해를 갈구하는 중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녀가 빨간 선을 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잃을 수 없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항복하고 그녀를 용서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당신을 확보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눈에 당신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은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그녀는 당신을 떠납니다. 그녀가 당신을 떠날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삶이 있다면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 백업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떠나면 다른 여자가 즉시 그녀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자체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장난을 치고 매일 도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훌륭한 당신의 삶에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떠나면 약간 슬퍼할 수도 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녀가 당신이 정한 경계를 넘을 때마다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X를 하면 당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런 행동을 피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당신이 무정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당신이 가진 것을 버릴 의향이 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녀에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무례함이나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여전히 당신의 여자친구로 유지하면서도 그녀는 세상에서 마지막 여자가 아니고 당신도 마지막 남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이미 이 무기를 자세히 다루는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무기, 감정 칵테일. 제 비밀 공식을 공개하기 전에 중요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야망과 결정을 존중하고 통제하지 않고 충성스럽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남자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레오와 모니카라는 관계라고 합시다. 레오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항상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가 원할 때마다 연락이 가능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녀의 결정에 결코 간섭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그녀를 지원합니다. 이제 모니카가 레오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외출할 때 그녀는 그 순간을 약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정말 그리워할까요? 그녀는 긴장이나 불안을 느낄까요? 그는 그녀가 비밀리에 갈망하는 드라마를 그녀에게 줄까요? 그는 그녀가 그를 감사하게 만드는 그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를 위해 떠난다면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럼 레오처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첫 번째 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는 당신과 함께 경험한 것을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의 관계는 영화 이야기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감정 칵테일 공식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깊이 애착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답은 영화 산업입니다. 영화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는 잘 정의된 심리적 패턴을 통해 시청자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소설, TV 시리즈, 심지어 세계 최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방법을 여자에게 사용하여 그녀가 당신과 함께 영화 속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거나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 구조가 매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토리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혼합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패턴은 인간의 감정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기존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녀에게 적용하면 그녀의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감정 칵테일의 정확한 레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두 파트너가 사랑을 느끼는 안정적인 기간과 즐거운 일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외출, 대화, 저녁 전화, 소녀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여 그녀의 세계를 뒤흔든 후 즉시 마법 같은 화해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폴과 루나의 이야기. 둘 다 22살이고 2달 동안 사귀었습니다. 루나가 폴에게 가장 끌린 것은 폴의 자발성과 솔직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외출했고 저녁이 끝날 무렵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폴은 루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완전히 꾸며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나는 당신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폴, 거짓말이라면 지금 말해. 그러면 용서하고 이해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하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믿지 못한 채 저녁을 끝냈지만 그녀는 그저 밤을 끝내기 위해 따라가는 척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후 루나는 친구와 카페에 앉아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폴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들어봐. 어젯밤 이야기에 대해 숨길 수 없는 걸 말해야 해. 네가 옳았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루나는 정신을 잃고 어젯밤에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할 거라고 했지. 내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웃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금 공부 중이야. 이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돌아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고 좌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가기 위해 일어나 강의실로 가서 군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앉았는데 갑자기 폴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온 듯했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닫힌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았고 그는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이전에 그에게 원한다고 말했던 귀걸이와 사과하고 그의 행동을 설명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메모를 발견했다. 루나는 마치 그녀 안의 불이 물로 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시험을 마친 후 그들은 만나 화해했고 함께 가장 멋진 하루를 보냈다. 이야기를 분석해보자. 처음에는 루나가 폴의 솔직함과 개방성을 사랑했던 안정된 기간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고 안정감을 잃었다. 그 후에 마법 같은 화해가 왔다. 그의 영화 같은 사과는 상황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는 그를 전보다 더 신뢰하고 믿는다. 이것이 지진 후 마법 같은 화해가 의미하는 바이다. 이 개념을 강화하는 또 다른 예. 당신과 당신의 여자친구는 안정된 단계에 있다. 그러다 갈등이 일어나고 당신은 헤어진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만나 두세 번 외출합니다. 여자친구와 화해할 때 당신은 이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속은 불안과 불안으로 뒤집힐 것입니다. 여기서의 화해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지 그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예술가에게 가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팔뚝에 그녀의 이름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녀에게 그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당신의 피부에 그녀의 이름을 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물론 당신이 외출했던 여자를 차단하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지진이 강할수록 마법의 화해는 더 강력해야 합니다. 질문: 지진 후에 항상 당신이 화해하는 사람인가요? 관계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신이 지진을 조종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깊이 애착을 갖게 되면 당신이 지진을 만들고 그녀가 당신과 화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와 전화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와 싸우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 관계가 끝난 것처럼 떠나세요. 얼마 후 그녀가 당신이 화해하기 위해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녀는 돌아와서 스스로를 보상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응답하고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세요.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적용하면 어떤 여자도 당신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저는 그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